(2021년) 역사 기출문제풀이 중국사 부분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학기 중간고사로 출제됐던 문제들인데요. 이번에는 기말고사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 정리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정책들이 실시된 결과죠. 송태조 조광윤입니다. 문치주의 정책을 시행을 했고요. 문인 관료들을 등용하게 됩니다. 왕권을 강화시키는 작업이죠. 황제권 강화가 답이 되겠습니다. 황제권 강화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치주의뿐만 아니라 하나 더 기억해야 될 내용이 전시가 있죠. 전시. 과거제를 정비해서 황제가 직접 면접을 보는 시스템인 전시도 진행이 됐다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절도사 세력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죠. 화북의 우계왕조가 이어졌다. 요거는 5대 10국 송건국 이전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북방민족을 제압하지 못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나중에 재정 문제가 생겨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왕안석의 개혁이 추진이 되죠. 국가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켰다. 실제로 이런 노력들을 위해서 왕안석이 개혁을 추진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내용까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겁니다. 2번에서 3번 문제입니다. 야유라복이라는 인물, 거란이 요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탕구트족 서하를 세우게 됩니다. 탕구트족이 서하를 세우고 여진족의 아구타는 금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잘 기억을 해둡니다. 야유라복이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그리고 아구타가 세운 금나라 이 두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 이중적 통치 방식을 취하죠. 전통 유목민족의 경우에 유목민은 유목민 전통에 따라서 그리고 농경민족은 농경민족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이원적인 통치를 취해갔던 나라 대표적인 나라 요나라 금나라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과거제 개혁 통해서 전시를 도입했던 것은 송나라 때의 상황이죠. 한족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한화 정책, 선비족입니다. 효문제 시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교적 지식을 갖춘 사대부들을 등용하기 시작했다. 송나라 때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은을 준 게 아니라 서하라든지 거란 등은 막대한 은을 송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보기에서 송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자, 옥수수 등은 16세기 명청 시기에 등장한다.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죠. 나중에 뒤에 등장을 할 겁니다. 동업조합 조직이 등장하게 되는데 상업과 수공업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업조합이 나타난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농업이나 농부 쪽에서 농업조합이 나타난다는 내용은 없죠. 교자와 회자, 요 기억을 해둡니다. 지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경제 규모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상장강 하류 지역의 농토가 개간이 되었다. 이것도 송나라 때 대표적인 경제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해서 해상 무역이 발전하죠. 해상 무역이 발전하게 되면서 나침반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항해에 있어서. 자, 그리고 국제무역항이 동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추저우, 항저우 이런 항구들이고요. 그리고 무역을 담당하는 시박사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과 니을이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경제 부분과 문화 부분은 잘 기억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송의 경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잘 기억을 해두고요. 송대 문화의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 성리학이라는 동아시아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학문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서민 문화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 항상 기억을 해둡니다. 성리학에 대한 설명 바르게 이야기한 거죠. 철이 주의에 의해서 완성된 학문이지 주의에 의해서 성리학이 집대성됩니다. 남송식이죠. 주의에 의해서 집대성이 되고요. 송나라의 통치 이념이다. 동아시아 사회의 기본적인 통치 이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문헌 실증적 방법을 연구하게 된다. 는 나중에 청나라 때 나오게 되는 고증학이라는 학문인데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
올바른 지식 행위의 일체를 강조한다. 이거는 명나라 때 나왔던 양명학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우리 아직 배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답은 철이와 선호 1번이 답이 되겠죠. 송나라 때 성리학 잘 기억해 둡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제국으로 나타나게 되죠. 몽골 제국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인물은 크게 두 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 칭기스칸, 두 번째 인물 구빌라이 칸이었죠. 칭기스칸이라는 인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마병을 바탕으로 대외 원정을 시작하다라고 나와 있을 거고요. 어, 금나라 그리고 서하, 호라즘, 아바스 왕조까지 멸망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주로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확장해서 나가죠. 하지만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사한국으로 갈라지게 되고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중국 지역은 원이 된다라는 내용도 잘 기억을 해둡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수도를 대도로 옮기기 시작했던 인물은 쿠빌라이 칸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일본 원정, 이것도 쿠빌라이 칸 때 상황이죠. 국호를 원으로 고치고 남송을 멸망시킨 것 역시 쿠빌라이 칸 때 상황입니다. 점령한 영토를 여러 개의 항국으로 분할 통치하였다. 징기스칸 사후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킵차크, 차카타이, 이란국 그리고 원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7번입니다. 다음 설명하는 민족은 원대,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등의 서역에서 온 사람들, 주로 재정, 경제 분야의 담당. 답은 생목인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자, 몽골 제일주의가 당시 원나라의 통치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상층의 몽골족이 있고요. 그 아래 재정과 경제를 담당했던 지배층의 생목인이 있습니다. 눈의 색깔이 다르다는 뜻이고요. 주로 이슬람 혹은 유럽 쪽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되죠. 몽골 제국의 빠른 속도로 항복에 있었던 화북 지역의 중국인들을 한인이라고 하고요. 끝까지 저항했던 남송 지역의 인물을 남인이라고 부른다는 것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몽골 제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동서 교역일 겁니다. 역참제라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동서 무역로가 형성이 되고 동서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세계사의 시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코 폴로와 이븐 바투타입니다. 자, 몽골 제국의 동서 교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봅시다. 1번 교통의 요지 역참제를 설치했다.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일 겁니다. 해금 정책은 명나라 때 시행했던 정책입니다. 명나라 때 국가에서 진행되는 모든 무역 이외에 민간 무역을 철저하게 통제했었고요. 특히 바다로 나아가는 통로들을 철저하게 차단함으로써 외부의 침입을 1차적으로 막았던 홍무제 시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천문학 관련해서 동서 교역로를 통해서 중국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외국으로는 나침반, 화약, 그리고 인쇄술 등이 전파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화폐, 제국의 화폐인 단일 지폐 교초도 좀 기억을 해둡니다. 나중에 교초의 남발이 원나라의 멸망 원인으로도 작용하기도 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유럽인과 이슬람 왕래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틀린 거 2번입니다. 이거는 명나라 때 명나라 특히 홍무제 시기의 상황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 제도를 실행한 황제 제상제를 폐지했고요. 이갑제를 시행을 하죠. 과거제를 정비를 했습니다.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주원장이라는 인물 홍무제에 의해서 추진이 됐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이 중에서 이갑제는 좀 기억을 해둡니다. 농촌의 질서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세금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이갑호와 이장호와 합수로 수호로 농촌 형촌 조직을 재구성하고 거기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중간 관리들의 수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안정적인 질서를 마련했던 게 이갑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저기 보이는 영락제, 영락제는
명나라를 전성기로 이끌었던 인물이고요. 수도를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화의 원정을 통해서 중국 중심의 무역 질서를 강고히 확립했던 인물 역시 영락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고요. 권룡제는 청나라 황제죠. 가장 전성기를 맞이했던 인물이고요. 사고전서라는 백과사전을 편찬해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티벳과 신강 지역을 편입하면서 지금의 청나라 영토와 거의 흡사한 영토를 만들어냈던 인물이기도 하죠. 옹정제라는 인물은 군기처 기억을 해둡니다. 군기처를 통해서 황제권을 강화시켰던 인물이고요. 강희제는 청나라에 반대했던 세력들을 모두 진압하고 가장 안정적인 청의 질서를 구축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서 국경을 확보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명나라에서는 황감 정화의 함대 굉장히 중요하죠. 항의 결과입니다. 세계 일주 최초로 성공했던 인물은 아니죠. 나중에 신학로 개척 이후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민족 간 평등의식이 확산됐다. 평등의식이 아니라 명중심의 조공무역, 책봉체제가 더욱더 강화되면서 차별적인 관계가 더욱 강고해집니다. 명중심의 국제질서가 확대되었다. 이게 답이죠. 이게 정화의 원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중국의 명예 세계관이 확대된다. 어디까지? 세계관이 확대됩니다. 아프리카까지 항해가 진행이 되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 역시 조공무역의 질서로 들어오게 됩니다. 조공무역 질서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조공무역입니다. 화교가 이때 동남아시아로 이동했던 중국인들이 화교가 되는데요. 화교의 기원 역시 이때 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명중심의 국제질서 굉장히 강화된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외부의 약탈이 시작된 것들은 이제 명 후기 북로남해라는 상황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해상교역 활발해지고 나침반이 유럽에 전해지기 시작했던 거는 송 그리고 몽골 제국 시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11번입니다. 누르하치 후금을 세웠던 인물이죠. 팔기 제도를 이용을 해서 여진족을 통합하고 강력한 세력을 구축해서 명예의 혼란기를 수습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던 인물 누르하치 잘 기억을 해둡니다. 청나라에서는 누르하치 그리고 그의 아들인 홍타이치 청을 세웠던 인물이죠. 그리고 뒤에 앞에서 배웠던 강희, 옹정, 권륭제까지 5명의 형제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누르하치는 답은 팔기를 조직해서 군사력 체제를 강화시켜서 여진족을 통합하고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던 인물이다 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임진왜란에 출병하였다. 명후기 만력제 때 상황입니다. 3번의 난을 진압하였다. 요거는 강희제죠. 청나라 강희제 때 상황이다. 그다음에 홍건적의 난에 참여했던 인물은 주원장이죠. 홍무제입니다. 홍무제. 홍무제가 되겠습니다. 홍건적의 난은 원 말기 남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었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 침략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인물은 홍타이치죠. 홍타이치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잘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듯합니다. 자, 다음 역사적 사건의 순서를 나열한 것 청의 최전성기였던 강희, 권룡, 옹정제 시기를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군기처 누구 때? 옹정제 때입니다. 옹정제 네르친스크 조약 강희제죠. 강희제 때입니다. 그리고 티베트, 신장, 몽골 주변 지금의 중국 영토 거의 최전성기를 맞이했던 인물 권륭제 때입니다. 그럼 답은 강희옹정 권륭이죠. 강희옹정 권륭 나아가다가 됩니다. 나아가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3번 기역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정책은 청나라는 만주 지역 그리고 어, 옛 영토는 직접 지배합니다. 중국의 옛 영토 그리고 만주 지역까지는 직접 지배를 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편입된 주변부는 그 토착 번부 지배자들에게 간접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답은 직접이 될 거고요. 고위관직과 만주족, 한족을 함께 등용하는 만한병용책인데요. 대표적인 회유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경책으로는 어,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반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문자외우기 있고요. 어, 청나라를 비판하는 글자를 쓴 인물들에 대해서 철저히 단합을 했었죠. 그 다음에 호복과 변발을 강요하는 내용도 기억을 해둡니다. 그리고 회유책, 회유책으로는 앞에서 봤던 만한 병용 그리고 많은 학자들을 편찬 작업에 참여시키죠. 대표적인 작품이 사고, 전서, 백과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에 학자들을 참여시키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지배했던 어떤 비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주장들을 바탕으로 토론회를 열 때, 본래 명나라에서 주장하는 화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족은 중화민족이라고 해서 세계의 중심이라고 보고요. 그 주변인들을 오랑캐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족의 국가가 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중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송시환과 같은 조선인들은 성리학의 전통을 유일하게 이어받은 조선이 바로 그 중화를 계승한다라고 해서 소중화주의를 주장을 하게 되고요. 옹정제, 즉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 지역을 차지했던 청나라인들은 어, 문화적으로 발전을 한 국가, 즉 여기서는 천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문화적으로 발전한 국가가 민족과 상관없이 중원을 지배할 수 있고 그들이 이제 중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고요. 예, 잘 기억을 해둡니다. 그리고 옹정제시기에 나왔던 요 중화에 대한 내용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청나라 때 이런 생각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